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식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계획하셨던 거 다 이루셨습니까? 이번 달은 6월입니다. 이번 분기에 마무리하고 싶었던 계획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벌써 1년 이야기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해야지 하다가 결국 안 한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분야를 반드시 저는 해결해 보고 싶어서 오늘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하신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채널에서 또 다양한 방송에서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고, 오프라인에서는 대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양한 연구의 주제들로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시자 나는 왜 꿈을 거릴까의 책의 저자이신 이동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하신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처음 뵀는데 실제로는 사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많이 뵀었어요. 그래서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느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책 제목이 나는 왜 꿈을 거릴까라는 제목인데 미루기라고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 책 제목으로 조금 작성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미루기 하면 일단 좀 부정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미루는 사람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그거보다는 꿈을 거림. 우리가 누구나 조금씩 꿈을 거릴 수는 있잖아요. 삶이 바쁜데.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네. 부정적인 의미를 피하고 싶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 꿈을거림을 나 이거 한번 연구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했던 계기가 좀 있으세요?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꿈을거립니다. 원래 18세에서 29세까지가 가장 많이 꿈을거리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할 일이 많은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마지막 기한까지 직전까지 밀려서 몰아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하게 됐어요. 연령대가 좀 정해져 있는데 네. 근데 그 나이대의 사람들 제일 많이 만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보고 느낀 것들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왜 꿈을 거릴까,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글쎄, 오늘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함께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 장면 바꿔주실까요? 네. 네, 오늘 제 강의 제목은 나는 왜 꿈을 거릴까인 거고요. 제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들어오신 분들은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꿈을 거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지금 문항이 5개인데요. 나는 마감 시간이 닥쳐 일을 시작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입니다. 두 번째, 충동적인 성격이라서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기가 어렵다. 점수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항상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하진 않는다. 네 번째는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게 어렵다. 다섯 번째는 미루는 성격 때문에 개인적으로든 혹은 업무적으로든 손해를 본 적이 있다. 이게 점수가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다 하시면 5점이고요. 매우 그렇다로 하시면 25점이니까 5점부터 25점 사이가 나오잖아요. 혹시 체크해 보시고 어떠신가요? 저는 약간 9점에서 10점 정도 나오네요. 그 정도면 충분히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 10점 이하이신 분들은 시간 관리가 잘 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침 들어오신 분들 다 10점 이하 맞으시죠? 예, 보통 11점부터 16점 사이에 있는 분들, 이때 경계 경보입니다. 중요한 일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저희 상담을 받아야 되실 분들은 17점부터 25점 사이입니다. 만성적으로 일이 밀리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17점 이상이 많으세요. 저희 멤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 댓글로 혹시 점수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단계에서 꿈을 거릴까? 이거를 피터 골리처라고 하는 그런 예전에 학자가 5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계획하는 단계부터 일을 미룹니다. 몰라, 일단 덮어둬. 계획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계획은 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착수 단계에서 일을 미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은 했는데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작했지만 지속이 안 돼서 중간에 가라앉는 사람들, 지속 단계에서 미루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드물지만 가끔 어떤 사람은 완수 단계,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끝내야 되는데 끝내기 직전에 일을 못 끝내는 거예요.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완수 단계에서 지연한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지연 행동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자기 평가하는 단계를 갖게 되는데,
나는 오늘도 또 일을 미루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5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서 가장 많이 일을 미루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5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서 제일 많이 미룰까요? 어떤 단계가 가장 많이 미룰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착수 부분에서 조금 미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착수라는 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그 속담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늘 주장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오늘부터 버리셔야 돼요. 시작은 반이 아니라 시작은 92%이다. 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실험을 해봤는데요. 1주차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일을 미룬 다음에 2주차가 됐을 때 그 일을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100명 중에서 1주차 때 일을 할 일을 안 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다음에 하면 되지 뭐. 2주차가 됐어요. 그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일을 했을까? 8명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92명은 실제로 2주차에도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 못한 사람은 다음 주에도 안 할 확률이 92%예요. 반대로 첫 번째 주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2주차에 다시 또 일을 시작할 확률은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반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다. 시작은 92%이다. 일단 시작해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시작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그 마음이 잘 먹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시카고 대학교에 있는 비즈니스 스쿨에서 한 연구입니다. 화면에 여러분 보시면은 왼쪽에 지금 종이접기 모형이거든요. 요게 이제 색종이 같은 걸로 종이접기 모형인데요. 요거를 이제 선 따라서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가위질해서 요걸 오리는 건데 5장을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정확도의 결과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맨 첫 장은 열심히 잘 오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정확도가 보면은 지금 7.7이니까 되게 완성도가 높잖아요. 두 번째 장부터 조금씩 이제 밀리기 시작해갖고 7.49 떨어지고 세 번째 장 할 때는 거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7.13 그러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할 때 다시 정신 차립니다. 일종의 U자 쉐입을 그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중간이 어렵다. 처음엔 조금 하지만 작심삼일 되는 거가 한 3일째쯤 세 번째쯤 되면 이제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기억하세요. 중간에 지속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간 수요일 날 조금 힘든 것도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보통 한 일주일 단위, 여러분도 하면 일주일 단위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월요일을 나름대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화요일까지 유지되다가 수요일을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원래. 다시 이제 마지막 가면은 조금 힘을 얻어 다시 올라오는 U자형의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는 왜 꾸물거릴까라는 책에서 저는 사실 이제 어떻게 하면 꾸물거림을 극복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많이 물어보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도 실제로 성과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아야지만 거기보다 맞춤식으로 이렇게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0개 이상의 문헌을 찾아보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이거를 했더니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조금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실제 하면 10시간씩 걸리는 거죠. 현실감 제로입니다. 성격은 좋아요. 두 번째 스타일은 자기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미루게 된 다음에 항상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해요. 내가 또 오늘 또 할 일을 또 안 했구나. 나는 의지박약이야. 쓸모없어. 그러면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우울해지면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또 일을 또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미루고 자책하고 우울하고 다시 미루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행복하지 않죠. 죄송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분들은 오늘 경영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직원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세 번째 유형을 만나면 신경 쓰셔야 돼요. 세 번째는 현실 저항형.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개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뭘 하라고 그러면 겉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뒤로 안 해요. 일종의 사보타지나 태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일단 하기 싫다는 마음이 이 단전부터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일종의 반항형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특히 변명거리를 많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못했는가 나중에 책망을 받게 되면 101가지 이유는 될 겁니다. 실제로. 현실 저항형의 분들을 만나면 저는 이런 분들 좋아합니다. 상담을 오래 해야 되거든요. 장기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분들인데요. 조심스럽게 52주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1년 정도는 상담을 해야지만 이게 좀 바뀌어요. 왜냐면 전작이 많기 때문에 역사가 깊어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현실 저항형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모나리자 그림 아시잖아요? 네, 이 사람이 현실 저항형 꾸물이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사람. 실제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암굴의 성모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제 의뢰가 돼서 뭐 얼마 돈을 받고 해주기로 했잖아요. 보통 한 1년 안에 보통 이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 그림이 수도회에 인계된 때까지 걸린 시간이 실제로 놀라지 마십시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처음에 이제 이 작품 의뢰를 받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뭐 보수가 적었던 거야. 그래갖고 중간에 한 70% 한 다음에 짜증나갖고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법원에 고소까지 됐던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이거 하지만 나중에 25년이나 지나가지고 저 그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수도에서는 아마 세대가 바뀌었겠죠. 25년 기다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소위 계김성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변명을 늘 대면서 일은 안 돼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경영자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사람을 쪼이잖아요. 쪼이게 되면은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해요. 근데 일은 안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중간쯤 체킹해보고 많이 쪼이게 되는데 실제로 더 많이 쪼일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나중에는 전배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자, 네 번째 유형은 완벽주의형인데요. 완벽주의자 중에서 일부가 꾸물거립니다. 보통 완벽주의자들은 꾸물거리지 않아요. 자기 일 열심히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겉만 완벽주의자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겉만 완벽주의자는 뭐냐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은 완벽주의자인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늘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속은 걱정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 평가에 대해서도 대단히 예민한 거예요. 그다음에 신경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일을 시작을 잘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꾸물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극추구형인데요. 이 사람들은 앞에 네 형 때는 일을 시작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자극추구형인 사람들은 일을 시작은 잘해요. 오히려 일을 막 벌려놔요. 같이 어떤 팀 일을 할 때도 일을 벌려놓고 문제는 뭐냐면 한 2, 3일 되면 서서 실증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나한테 이렇게 감각적으로 확 다가오는 이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고 나면 급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잠수 타요.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열받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민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흥미나 재미를 추구하지만 실제로 실증이라든지 권태가 생겼을 때 상당히 가라앉는 그런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실 적이 있습니까? 지금 5가지 유형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하나씩 들을 때마다 한 명씩 떠오르는데 이게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한 거였는데 이거를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건 본인 스스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라고 하는 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자기 스타일을 모르고 일반적인 방법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알아서 내가 이런 특성이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현실 저항형 같은 경우는 하기 싫다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때. 자, 이때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일 해주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때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한테 오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는 시간을 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일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을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이 둘 사이가 상당히 간극이 크게 날 거 아닙니까? 나는 한 2시간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 해보니 10시간 걸렸다면 그럼 이 사이에 내가 어떤 딴짓을 했는가? 이때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상태에 있었다. 이거를 내가 일종의 리뷰나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그 스타일에 따라서 실제 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유형 관점에서 이제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최은비 회원님이 혹시 동시에 여러 특성을 가질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이 질문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거를 일종의 약간 프로파일처럼 어떤 게 한두 개가 점수가 되게 높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2개나 3개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가장 높이 있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탑에 올라와 있는 얘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작심삼일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작심삼일이 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 어떤 새로운 결심하지 않습니까? 한 3일 열심히 하죠. 뭐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면 3일 열심히 저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센터 나가시잖아요. 근데 4일째부터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에 잘하다가 4일째 가라앉고 그 다음부터 쭉 안 합니다. 그럼 그 다음번 언제 오냐면은 구정 지난 다음에 새로 또 결심을 또 합니다. 이제 뭐 저 명절 때 많이 먹었으니까 또 열심히 또 운동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냐면 한 6개월, 오늘 지금 6월 거의 말에 가까이 되는데 6월 말쯤 되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롭게 해보자. 근데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원래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는 스트레스가 동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 몸이 놀랍게도요, 이 스트레스를 방어해주는 호르몬들을 분비합니다. 부신피질이라는 데서 두 개의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하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호르몬은 우리를 좀 각성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이 약 3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나오는 3일 동안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4일째가 되면 호르몬의 도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라앉는 거죠. 사람은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3일하고 4일째 가라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일하고 4일째 좀 약해지지만 다시 올라와서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드리는 제언은 그겁니다. 3일 한 다음에 이제 힘이 빠져 4일째가 됐잖아요. 4일째는 쉬세요. 3일하고 4일째는 가볍게 푹 쉬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번 다시 작심삼일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데 그때 3일은 첫 번째 3일에 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루틴을 조금 다르게 하세요. 일종의 우리가 연주를 한다면 약간 변주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반복하면 되는데 3일하고 4일째를 충분히 쉬세요. 그리고 그 다음 3일은 첫 번째 3일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일째 쉬라. 이거 너무 위안이 되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다음에 3일 할 때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컴퓨터 생각해 보시면은 컴퓨터가 우리가 그 저장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저장하는 공간을 100% 다 채워놓으면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중간에 30% 정도는 쉬어져 있어야지만, 비어져 있어야지만 컴퓨터 돌아가는 거거든요. 원래 그 CEO들도요, 실제로 유능한 그런 CEO들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을 계획할 때 몇 %를 달성하려고 할까? 70%입니다. 실제로 유능한 CEO들이 100%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일을 하지 않아요. 상황은 바뀔 수 있고 언제나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70% 일종의 3분의 2 정도 되는 부분은 계획한 것들을 지키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가볍게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그 두 개의 집단을 나눠서요. 첫 번째 집단 실험군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과제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집단한테는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될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게 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을 했는가 이렇게 부입부 체크를 하게 한 집단이 첫 번째 실험군이고요. 대저군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알아서 하라고 놔둔 거예요. 그러는데 놀랍게도요, 이 4주간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패턴을 보면요. 실제 일하는 일의 양이나 한 걸 보면요. 놀라워요. 보시면 좀 더 진하게 보이는 검은색 부분이요. 이 부분이 실험군이거든요. 중간에 부입부 체크만 한 집단은 매주 한 일이 균등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첩에 놔둔, 그냥 가만 놔둔 집단 어떻습니까? 1주, 2주, 3주 때 하는 것보다 4주째 벼락치기 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부입부 체크만 하는 습관을 가져도 내가 할 일 뭐 했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도 벼락치기를 면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조심할 건 뭐냐면 다이어리에 적으실 때 너무 세부적으로 많이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리에 뭔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일이 돼버리면은 사람들이 안 돼요. 특히 완벽주의자신 분들은 꼼꼼하게 다 적고 뭐 일일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마지막 순간에 벼락치기를 면하고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체크하는 것부터. 네. 다이어리를 쓰는 것 자체가 일이 되면 안 돼요. 네, 실제로 이것 자체가 내가 한 일을 체크하는, 사람마다 체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자기만의 학습 노트를 가지는 게 필요한데, 왜 속기사들이 속기할 때 보면 뭐 우리가 보면 모르는 그런 기호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적으실 때
멋지게 다 내용을 꼼꼼하게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나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습관이 좋아요. 어떤 새로운 뭐 학습을 하신 다음에 오늘 내가 이 학습한 내용 중에서 만약에 3가지를 내가 가지고 간다면 그게 뭔가? 우리가 책을 읽어도 책 전체를 읽은 다음에 한 3가지 이상 기억할 수 없어요. 6일 지나면 우리가 기억했던 건 대부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그 학습을 하셨을 때 내가 오늘 여기서 3가지를 가지고 간다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세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내용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인데요. 제가 이제 제안 드린 건 첫 번째는 D-2로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셔야 될 어떤 일이 있으면 정해진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한에서 이틀 앞을 나만의 기한으로 새로 셋업하라. 일종의 세팅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6월 30일이 기한이다 그러면 6월 28일을 나는 다이어리의 기한으로 적는 겁니다. 이틀의 여유를 두셔야 돼요. 이게 기한을 정확히 맞추려고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밀리는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의 신인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라인 마이너스 2days 이전을 나의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세팅하라. 이게 첫 번째 제언이고요. 두 번째, 저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동하는 15분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다이어리를 보면요.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계획은 15분 단위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속에는 1시간이라고 하는 60분은 4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시간을 4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1시간을 통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업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15분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어요. 1시간을 일을 먼저 하려고 하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15분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동할 때 중요한 그 시간은 15분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 하기 싫은 일을 누워있을 때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싫은데 밖에 추운데 나가야 돼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행동을 하게 하는 큐를 일종의 신호를 주는 일종의 신호 자기만의 주문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주문이 이겁니다. 마음속으로 나사에서 우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상상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파이널 카운트다운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5, 4, 3, 2, 1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답니다. 이게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의 저자가 실제로 이걸 해보고 이게 된다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몸을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몸을 일으키려면 5, 4, 3, 2, 1 시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응용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응용하냐면은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내가 어떤 몸을 일으키는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휴대폰에 알람을 걸어놔요. 알람을 걸어놓는데 그 알람에 걸어놓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음악 좋아하는 음악이니까 그 음악이 나오면 몸을 일으킨다. 저기 상사가 계시는데 저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요. 막 그럴 때도 문 앞에서 마음속으로 세죠. 5, 4, 3, 2, 1 똑똑.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시그널을 걸어라. 스타팅하는 시그널. 자기만의 행동 주문을 가지면 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감 시간보다 이틀을 조금 앞당겨서 나만의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다.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15분으로 쪼개서 15분 단위면 4가지 일이나 1시간 동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해보고 싶어요. 5, 4, 3, 2, 1을 꼭 해서 저도 뭔가 하기 싫을 때 이거 좀 적용해서 바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경영자분들과 직장인분들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채팅이 좀 많이 올라와서 네네. 제가 좀 채팅을 좀 먼저 읽고 좀 질문을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채팅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진 회원님은 21점이시고 정하영 회원님 17점. 점수 올려주셨네요. 한지윤 회원님은 이제 13점. 최민혁 회원님 23점입니다. 네. 일단 오늘 들어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절반은 승리하신 거예요. 김갑진 회원님 이런 질문 하셨어요. 어떻게든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대요. 근데 이게 혹시 비현실적 낙관주의일까요? 여러분 그 낙관주의자들이요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도 있어요. 현실적인 낙관주의.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럴 경우에 사실 일이 많다 보면 일이 밀리게 되기도 하고
어떤 그 사람마다 시간 관리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보통 MBTI 말할 때 보면은 뭐 J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P타입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상되는 시간을 항상 생각해 보시고 실제 소요된 시간을 적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임형준 회원님이 좀 이제 이렇게 길게 맥락과 함께 써주셨는데 일을 진짜 완벽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리더를 만나기 전에 혼자서 열심히 고민하다가 결국에 미뤄지고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대요. 빠르게 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다른 건 빠르게 잘 시작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취미 같은 건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일은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왜냐면 취미는 뒤에 후폭풍이 없잖아요. 내가 하면 되는 문제지만 사실 상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면 평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통 평가 염려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 중요한 사람들의 어떤 평가라고 하는 거가 나한테 늘 조심스럽기 때문에 나중에 예상되니까 함부로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처음에 생각을 많이 해서 아웃라인을 하다 보니까 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할 때는 일단 시작하셔야 돼요. 이때 시작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70% 정도의 완성도로 아웃라인을 하라. 이거를 100%라고 생각하시고 하시게 되면 부담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관계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상사가 완벽주의적인 그런 그 사고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있는 분이 상사가 만약에 되게 무섭고 이럴 경우는 어떤 안을 만들어 가실 때 처음에 좀 잘 모르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미리 물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할 때 이렇게 좀 처음에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아주 완전히 완벽한 게 아니라 어떤 초안이 있는 단계에서도 한번 여쭤보고 요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상사를 좀 더 많이 관여를 시켜야지만 이게 되는데 혼자서 멋진 작품을 준비해서 나중에 짜자잔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건 너무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보통 그래서 영역 특정하게 모든 영역에서 다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특정한 영역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럼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미리 그 상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 물어보고. 네, 근데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상사분이 이런 것도 나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그러니까 70% 정도 머릿속 계획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해 가서 조금씩 해서 나중에 100%가 되도록 해야지 100%를 하려고 하면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일단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영재 의원님이 이렇게 자주 꾸물거리거나 충동적인 경우는 요즘 말하는 성인 ADHD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성인 ADHD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충동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ADHD인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충동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꾸물거리는 사람들도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긴 해요. 어떨 때, 특히 이 일이 자꾸 실패할 때,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은 되는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두 개는 다른 것이 ADHD 같은 경우에는 꾸물거리는 모습이 하나의 증상으로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자체는 집중을 잘 못하는 거, 과잉 행동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DHD가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꾸물거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또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조혜진 회원님께서 기질 자체도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진짜 금방 질린대요. 그래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다들 어떻게 그렇게 오래오래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다. 네, 조혜진님 지금 조혜진님은 그런 경우 중요한 단어가 창의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보통 약간 sensation seeking 자극축을 하는 분들이 창의성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새로운 거를 배우고 흥미로운 거 이런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장점일 수 있고 반면에 지속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나의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셔야 될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아까 피아노 연주할 때 변주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똑같은 루틴을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해보는 습관을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사실은 창의성 있는 분들이 놀라운 장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금방 질려, 실증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장점이 발휘되는 것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의 창의성을 어떻게 내가 하는 일에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될 겁니다. 창의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창의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 약간 비슷한데 이재훈 회원님이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제 실행이 느린 경우는 어떤 걸까요? 구상을 한다는 것도 구상도 시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이 먼저잖아요. 많은 분들은 생각을 열심히 해서 어떤 행동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행동부터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헬스클럽 어디로 갈 것인가, 뭐 6개월을 끊을 것인가, 뭐 저 락커를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또는 옷도 깔맞춤하고 가고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추레한 추리닝 입고 나가서 15분만 걸으세요. 그러면 이게 15분이 1시간이 되고 길어집니다. 행동이 때로는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행동하는 15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일단 움직여라. 오늘 진짜 이거 말씀 계속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임성수 의원님이 가볍게 하려고 해도 금방 쉽게 미루게 됩니다. 어떻게 습관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습관 자체는 보통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립니다. 이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평균 한 18일 정도면 좋은 습관이 들고요.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254일이 걸린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66일이 걸린다는 것은 좋은 습관이나 어떤 새로운 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게 중요합니까? 2달을 견뎌라. 2달을 반복해야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누구나 많이 경험하는 건데 항상 어떤 새로운 일을 뭘 하거나 할 때는 66일을 견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제 또 약간 이거 마지막 질문 좀 다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직장에서 협업하는 동료 중에 마감 직전에 겨우 끝내는 동료들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어떻게 같이 일하면 좋을까요? 이 현실적이죠. 네, 현실적이죠. 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분들과 저걸 할 때는 가장 안 좋은 거는 그냥 혼자 맡겨놓고 나중에 중간에 쪼이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그럼 훨씬 도망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쪼여야 한다면 처음에 쪼여야 돼요. 왜? 시작하는 거를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감 중심의 언어로 얘기하지 말고 시작 중심의 언어로 얘기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기한이 얼마인데 너 꼭 반드시 해야 될 게 마감을 자꾸 강조하지 말고 언제 초안을 볼 수 있는가? 언제 시작할 수 있는가? 그 초안을 나랑 함께 같이 해보자. 이게 시작하는 첫 번째 허들을 넘겨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질책하는 거에 반응하지 않고요. 칭찬하는 거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시에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1시 5분에 늦어요. 근데 1시 3분에 왔어요, 오늘. 그때도 칭찬해야 돼요. 지난번보다 2분 빨리 왔다. 이렇게 빨리 오는 거 좋잖아. 좀 더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 중심의 언어, 그리고 칭찬하면서 하는 거, 두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꼭 맞습니다. 이거 같이 답변이 났고요. 이거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벌써 6월이 끝나는 상반기라 끝나가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하반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이상 꾸물거리지 않고 나아가려면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좀. 일단 1번,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저는 지금 항상 오늘을 살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에 no matter what, 어떤 일이 일어났던 지금 나는 여기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꺼번에 갑자기 180도 달라질 수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게 A에서 180도 다른 B가 되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A라고 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대 거기에 새로운 게임팩을 추가하듯이 A-1, A-2 하나씩 추가해 가는데 변화의 에센스가 있습니다. 지금 생활을 잘 하시고요. 거기에 내가 새롭게 해보는 부분을 하나씩 추가한다는 마음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에 집중하시고 갑자기 바뀔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씩 바꿔가 보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계신 경영자와 직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절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중요한 시간에 함께 오신 거고요. 함께 하신 그 소중한 시간에 대단히 감사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날들이 정말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행동에 대한 거. 마감 기한을 우리가 마감 기한을 지켜야 돼요라는 엄청 부담감 때문에 많은 것들을 미루었던 우리의 지난 습관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다양한 개인들의 유형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들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셨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을 텐데요. 보다 더 꾸물거림에 관심이 있고 나 좀 더 파악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왜 꾸물거릴까?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지 캠퍼스 회원분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지식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식토크는 사랑입니다.